여러분, 5월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 5월은 무슨 달이죠? 종합소득세 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는 나는 우리 세무사가 다 해주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무사만 믿으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겁니다. 자, 이 세무사들이 나 하나만 꼼꼼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업체들을 봐주고 있는데 분명 허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대표님들이 전문가급은 아니더라도 이 종소세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꼭 하고 계셔야겠죠. 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우리 대표님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소세에 대한 모든 것을 한 큐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소세에 대한 개념과 구조, 그리고 종소세 세금 줄이는 꿀팁들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성실신고 대상자 지정 기준과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금 줄이는 팁, 성실신고 의무 대상자 이런 걸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뭘까요? 자, 소득세의 종류는 총 8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뺀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가지 중에 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하지만 투잡러들, 유튜버들 등등 근로소득 말고 추가로 소득이 생기면 이 종합소득세 납부 신경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이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소득을 합한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 세율을 곱한 게 세금이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이라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알겠고 다른 건 둘째치고 사업소득액은 어떻게 되는데 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 순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율이 6에서 45%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건 소득이 높아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거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세금 납부하지 않도록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가지를 참고하셔서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대부분의 대표자님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내고 하시겠지만 부가적으로 유튜버나 틱톡 등 프리랜서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면서 취미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유튜브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이라고 해서 창업 감면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IT 개발자나 작가 이런 프리랜서 분들도 창업 감면 가능하니 꼭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자영업자분들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만약 늦게 하게 되거나 지연신고, 미가맹하신 분들은 매출액에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주 크거든요. 의류 소매 장사하시거나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 대상이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팔아서 겨우 매출 남기는데 1% 가산세 내면 너무 억울하겠죠. 등록 방법도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이과세자가 나왔다고 방심하지 말자입니다. 사업 초창기 간이과세가 나왔다고 해서 소득세가 안 나오겠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 매출이 1,500만 원이 넘어가도 준비 완벽히 해두셔야 됩니다. 인건비 신고 확실히 해두는 건 기본이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 초창기에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 처리 세팅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간이과세자 나왔다고 해서 소득세가 안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세팅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 잘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입니다. 간혹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창업주의 나이, 지역, 업종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갑자기 세금을 1억 땅 선고받았는데 하나하나 따져가며 감면 혜택을 찾아보면 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 세무사가 하나하나 찾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무사만 믿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대표님
대표님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꿀팁 드리겠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돈 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돈 버는 것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 계속 해외에서 쓸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고하시고 나중에 자료 없다고 세금 폭탄에 맞는 일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미리 신고해서 세금을 내면 적은 돈으로 끝낼 수가 있는데 국세청이 먼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세금 상상도 못하게 많이 뜯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미리미리 신고하고 확인하셔서 세금 폭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꿀팁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대표님, 저 성실신고 대상자라는데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출 누락이나 인건비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수익 규모에 따라 다른데 도소매 업종은 15억, 음식점은 7억 5천, 제조업 7억 5천,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이 되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들으면 성실신고 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일반 세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측정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세액공제를 잘 받아서 일반 납세자보다 세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아니고요. 고소득자나 매출 누락이 많은 사업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매출 누락이 없으면 세무조사는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모의 세무조사거든요. 교차 세무사 검수라고 해서 2명의 세무사가 검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출이 많이 나와서 성실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 구조에서 순이익이 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드리자면 여기 순이익이 1억 원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기본 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없고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이익 1억 원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뺀 9,8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35%를 곱한 누진공제를 뺀 뒤 1,903만 5천 원이 세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순수익이 1억 원에서 대표자 급여로 8천만 원을 가져가고 2천만 원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배당금으로 회수하게 되는 루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자 급여 8천만 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6,475만 원이 되고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978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은 9%인 180만 원의 법인세만 내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 배당 세금까지 빼고 하면 대략 개인 사업자보다 500만 원 가량의 세금이 절감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보니 법인 전환이 왜 유리한지 감이 오시죠? 대표님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세금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타이밍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요.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고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대표님들 오늘 종소세에 대해서 싹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무사한테 맡겼다고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계신다면 진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절세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자, 담당하시는 세무 대리인이 있으시잖아요. 결산 같은 거를 12월 달이면 매출이 확정되죠. 그리고 11월 달에 어느 정도 매입 자료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거나 법인 사업자로 운영할 때 보면은 자,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이 매입이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의 범위가 정해지고 세금이 적게 내거나 많이 내는 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12월이 되기 전에 이런 매출과 매입 자료를 미리 맞춰보는 세무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법인은 3월, 개인은 5월, 성실신고는 6월 달 이전 2개월 정도 전에는 미리 결산을 보고 세금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 발 더 앞서서 세금 전략을 세우고 미리미리 자료를 챙기고 세무사와 소통하며 세금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더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금 낼 돈으로 건물 사자. 진짜 그거 팩트고 사실입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 종소세 걱정에 밤 설칠 게 아니라 법인 전환, 전략적인 구조 개편,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는 순간 세금은 이미 확정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자, 한번 뒤돌아보시면은 지금 내가 몇 년 사업했지? 혹시 큰 돈을 모았거나 큰 자산이 생긴 게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내용 머릿속에만 담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계신 만큼 세금 하나 때문에 힘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머니해결사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